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뒤에 나오는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태원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던 바로 그 시민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더 탐사, 민주당 성향의 언론이 희생자 명단을 뒤에 두고 떡볶이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먹방을 했습니다. 희생자를 앞두고 먹방을 하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이태원 희생자 155명 호명이라고 쓴 사진을 배경으로 먹방을 진행해서 이 댓글을 보면 정말로 이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더 탐사는 이날 오후 약 2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사망자 명단 공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방송을 한 뒤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로 화제를 받고 대화를 이어갔는데, 이때 갑자기 테이블 위에 조리된 떡볶이가 등장합니다. 진행자는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 전에 광고부터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지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담당 PD는 저희가 엄청난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또 오늘 저희 보도를 인용해서 게시판에 글을 쓰신 분이 고발당했다. 그분도 도와드려야 되고 라고 말했습니다. 소송비 마련을 위해서 광고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은 되지만은 이 국가적인 사고를 두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좌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면입니다. 이들은 말랑말랑한 추억의 밀떡볶이, 잡내 없는 어묵, 중독되는 맛, 너무 맛있다 등 홍보 멘트를 하면서 약 10분 동안이나 먹방을 진행했습니다. 전면에는 떡볶이 제품 광고 배너도 띄워놨습니다. 이들이 떡볶이를 먹는 내내 배경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호명이라고 쓴 사진이 떠 있었다고 합니다. 정의 구현 사재단 측이 두 손을 모으고 이태원 사망자 명단을 호명하는 사진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클로즈업 화면에서는 먹는 장면과 두 손을 모은 사진이 결합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유튜브를 합니다. 하지만 노란딱지 때문에 고생은 좀 하고 있지만 광고는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진행해 주는 것 외에 제가 나서서 유료 광고를 진행해 본 적 방송하면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좌파들과 우파들은 그런 점에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캡처한 사진은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네티즌들은 떡볶이를 홍보하려고 명단 공개한 거냐? 말이 안 나온다. 세월호 때 컵라면 먹다가 사퇴한 장관도 있었는데 유족은 울분을 토하는데 웃으면서 먹방이라니, 소송 비용 마련하려 먹방이라니, 추모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했다는 게 진정성이 있긴 한 거냐? 추모를 하기 위해서 명단을 공개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먹방을 진행한 더 탐사 측. 사람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릴 때는 이 사연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태원에서 사고가 터졌던 그 첫날부터 국가 애도기간에는 관련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지를 했고, 그 공지대로 정말로 중요한 것 아니고는 아예 가십성 기사는 일체 다루지 않았습니다. 일개 유튜브지만 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좌파 유튜브는 정말로 다르네요.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다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다른 장면 하나 보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언론에 유출한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전체 명단은 정부 밖에서는 알 수가 없다, 입수 경위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단체 사순모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오늘 이태원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로 한 언론사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 탐사의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순모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망, 부상자 명단 등 인적 정보는 담당 공무원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인적 정보 일체가 언론사에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는 언론사들이 공개한 명단은 국가에서 아직 집계가 모두 끝나지 않아서 국민 전체에게 공개할지 결정하지 않은 직무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고 하면서
공무원이 피해자의 신원과 정보를 유족에게 알려줄 의무는 있지만 개별로는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명단을 다른 피해자들한테 건네줄 이유는 없다면서 여러 이유를 감안하면 공개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인적 정보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 보호하는 직무상 비밀 정보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준모는 해당 공무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누설한 행위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유족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걸 고려하면 특별히 위법성이 사라질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절차를 거쳐서 누설한 피고인이 누구인지 특정해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전체 명단은 정부 밖에서는 알 수가 없다. 경찰, 검찰,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에서만 취합하고 권한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유되었을 것이라면서 명단 전체가 유출된 건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해당한다면서 이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 명단 유출과 민들레 측의 입수 경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에 돌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저도 동의 없이 정규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억대의 벌금을 물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벌금이 그때 억대로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 역시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명단은 철저하게 공적 자료다. 150명의 자료를 더 탐사나 민들레가 훔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적 자료가 유출된 과정에 대한 어떤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사 필요성이 필요하냐 하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출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어제 YTN을 통해서 보도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저 명단이 어떻게 입수되었을까 하는 것이라면서 경찰에서는 언론에 주지 않았을 것 같고 경찰이 언론에 흘릴 리는 없을 것 같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명단을 입수하고 결국에는 민들레 측에 넘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사고만큼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민적 공감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이 누군지 민주당 의원이 누군지 밝혀야 할 것이고 특히 이런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앞에서 밀떡볶이를 광고하면서 먹방을 진행했다는 것, 이거는 인면수심입니다. 인 사람인, 면 얼굴면, 수 짐승수, 심 마음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진 인면수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집단적 트라우마로 벗어나야 되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돈벌이에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자들은 이재명의 위기 탈출과 구명용으로 이것을 쓰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